우리 소득세 이론 교재 23페이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당이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누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부당이산 부인을 하고 대상소득은 우리 앞에 설명했죠. 우리 배, 사, 기, 양. 그지? 주로 종류 물어봐, 종류. 배, 사, 기, 양.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야 되고 친족이나 종업원 포함 등 거래 내용은 조세피 거래, 세금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부당행위로 인정하지 않겠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친족, 종업원 또는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이 특수관계자고 유형은 고가 양수,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저율대여, 보유 차입 이런 것들이 부당이산 부인이고 그 다음에 1번부터 2번까지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을 뺀 1번부터 2번까지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할인을 이제 적용하고 고가 매입하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가 1억 원짜리를 뭐 시가 1억 원짜리를 고가 매입 2억 원에 매입하면 그만큼 무슨 삼각비가 감가? 삼각비가 커지는 만큼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부당한 거고 저가 양도는 반대로 뭐 2억짜리를 1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싸게 판 만큼 수익이 적게 잡히니까 그지? 수익이 적게 잡혀서 이익이 작아지니까 세금을 적게 내니까 부당하다. 그런 얘기고 저유대여는 만약에 뭐 이자를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자를 안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수익이?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당하다. 보유 차입은 이제 반대이죠, 반대. 이자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자 5천만 원이 빌려왔다. 그 이자 비용이 커진 만큼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해산, 정당하지 않은 행위했을 때는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공동사업 합산과세. 원래는 우리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에요. 무슨 별 과세가 원칙이다? 개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사업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사업자 간에 무슨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하면서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공동사업하면서 예,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는 공동사업을 합산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경우 연대납세 의무가 있대요. 주된 공동사업자 외에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 무슨 납세 의무를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서 형제끼리 사업을 해요. A하고 B가 공동 사업을 하는데 사업소득이 1억 원이 발생했는데 지분율이 50%고 원래는 5천만 원 배분하기로 했는데 형이 다른 소득이 많아서 일부러 이 1억 원의 소득을 형한테 뭐 2천만 원, 동생을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게끔 했다. 만약에 그러면 주된 공동사업자한테 소득을 다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주된 공동사업자가 형이라면 형의 소득에 합쳐서 과세하되 그럼 동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그치? 형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내면 무슨 납세 의무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기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결손금이 이월결손 공제. 필요경비가, 필요경비가 무슨 금액보다? 총수익 금액보다 큰 거를 우리가 무슨 금? 결손금이라고 얘기하고, 그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무슨 결손금? 이월결손금이에요. 결손금이 이월결손 공제는 당해 소득에 대한 가세의 예외고, 개념은 사업성 있는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결손금 공제는 광해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포함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 우리 종합과세 그 순서 외우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 사업소득,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사업소득에서 뭐가 발생했다? 결손금. 결손금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그 공제 순서가 우리 종합과세 소득 순서가 어떻게 되지? 무슨 소득? 이자,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죠. 어? 그럼 사업소득에서 뭐가 발생하면 결손금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금액,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금액, 그 다음에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순으로 공제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제가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 뺀 거야.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발생하면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순으로 공제한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의 순서를 외우라고 한 거고 사업소득,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해서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는 이 2월 결손금도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공제 순서는 이번에는 무슨 결손금이야? 무슨 결손금?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먼저 공제.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순으로 공제하고 단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결손금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필기는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여기다 써놨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나와 있는 거고요. 2월 결손금은 몇 년간 2월 공제? 15년간 2월 공제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 부동산 무슨 소득에?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2월 공제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다른 종합소득에는 공제가 안 돼. 추계 결정할 때, 장부 작성 제대로 안 해서 추계 결정할 때는 2월 결손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가 몇시된 경우는 2월 결손 공제해주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무슨 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결손금 소급공제. 원래는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원칙인데 중소기업은 그 전년도로 돌아가서 소급공제하겠다. 직전 연도 가대표된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은 소급공제가 안 되고 전년도에 납부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 환급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소득금액의 계산의 특례가 끝났습니다.